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상 멈출 줄 모르죠. 양대 시장 현재 구간에서도 1% 넘게 오름세 탄탄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인의 수급도 있을 텐데요. 두 분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판단이 가장 좋을까요? 이제 내일장을 고려하면서 지금 포지션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마감 스퍼트와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간다고 쉽게 만드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돌아서 신재생 볼 거고요. 그 가운데 왕년의 대장 그리고 지금도 다시 대장일까요? 하나솔루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에 로비 중이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다시 눌리게 만들었던 하나솔루션을 오르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일단 역시나 기대감은 맞는데 다시 전고 라인대까지는 올려 세우는 시도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다시 내릴 때가 기회였었던 게 맞았던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냥 순환적 차원에서의 거래가 유입된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내렸을 때가 기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번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지금 취소가 됐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좀 더 미정이다라는 그런 얘기와 덧붙여서 미국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파산 소식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이제 신정부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육성책을 이제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보조금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보다는 금리가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파산하고 있는 이제 태양광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조금까지 끝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근근히 보조금으로 연명됐었던 그런 기업들이 파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그렇지 않고 회사 자체가 튼튼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제 파산된 업체들의 그런 반사 이익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확대가 되면서 부족한 전력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면 향후에 5년, 10년 이후의 전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친환경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이고 눌려있을 때 기회가 맞았다라는 판단이 오늘로서 또 확인이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하나솔루션 임순재 대표님 매수로 의견 주셨습니다. 자, 5월 19일이 4750원 선까지 고가권 터치가 나왔었고요. 이때 정말 조정 별로 안 주고 쭉 달렸어요. 그러다가 내려올 때 개인만이 담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3거래일 외국인 수급 갑자기 보이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보입니다. 이거 의미 있을까요? 의미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어찌 보면 임순재 대표님 말씀하신 연결해서 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어차피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정책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라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이 있었죠? 그린 뉴딜, 풍력, 태양광 육성하는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신재생 쪽으로 정치적으로 밀어줄 만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이 흑자 전환폭이 앞으로 좀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주가 흐름이 정책적인 부분도 반영되고 있지만은 이제 적자에서
흑자재 낸 부분들과 동행해서 실적 흐름과 좀 같이 가는 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는 거죠. 실적 플러스 정책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게 되면서 주가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6월 9일부터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외국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단순 테마라면 좀 매수가 좀 어렵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기대감들이란지 미국식 보조금의 어떤 로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봤을 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고점 돌파도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가 되게 되면 얼마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 잡지 않고 지금은 매수도 열려 있다라는 의미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상승을 지금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0일 날 요때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선 전이잖아요. 네. 대선 전이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생 쪽으로 연결해서 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외국인들이 안 살 이유가 없다.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상황. 펀은 물론 높아요. 펀은 물론 높긴 하지만 주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던 수급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계셨고, 그런 관점 하에서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솔루션 전고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4만 원은 돌파를 해야 할 텐데 그 구간에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또 마감 스포트에서 점검 시기가 되면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소부장단까지 일제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이 스페타시스가 좀 눈에 띄는 이유는 8.27% 지금도 이 상승 탄력도를 유지를 그래도 잘 시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전에 이 종목도 한 45,650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죠. 지금은 44,000원 라인대에 나타납니다. 가장 큰 동력은 뭘로 보세요? 일단 사실 원래 노이즈가 좀 있었던 종목이긴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탈피를 한 것 같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기인한 소부장 전반의 확산도 나타납니다. 일부 공시 나타났었던 기업들도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달린다? 그러면 다 같이 달릴 준비가 완료됐다라는 뜻이기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가장 큰 게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상당히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그 내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미중의 협상 과정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히토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두 국가 간의 이제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개를 어느 정도씩 양보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뭐 만약 대중국 반도체,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 수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국내 업체들, 특히 이제 AI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오늘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특히 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에서도 뭐 AI 100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AI 반도체에 대한 판매가 확대가 된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AI 관련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서버형 뭐 D램이나 아니면 SSD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반등까지 맞물리면서 뭐 반도체 업체들의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강한 이유들도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AI 반도체 우리가 미래를
논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압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 그 수급이, 언제 그 돌파가 이루어지는가 시기의 문제였는데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일단 앞으로는 긍정적인데요. 그 부분 한번 점검 받고 싶습니다. 정태우 이사님, 우리 작년에 이수페타시스 정말 많이 얘기 나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인지 저 지금 차트가 줄로 가득한데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얘기할 거 없이 뭐 TSMC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 TSMC 실적이 좋다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이 엔비디아 쪽으로 소위 말하는 MLB를 공급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구리 가격을 제가 왜 꺼내냐면은 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두산에서 만들고 있는 FCCL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리로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FCCL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공고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MLB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향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제품 가격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TSMC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판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요도 괜찮은 측면들 속에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구리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저항으로 작용됐었던 이 43,000원대를 돌파하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엔비디아 계속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건데 절대적인 수치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절대적인 수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TSMC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장악으로 작용됐었던 43,000원대를 이제 오늘 거래량을 실어주게 되면서 어쨌든 매수가, 그러니까 연기금정하고 이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뚫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대응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 43,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이제 다음 분기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52,000원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행선지가 52,000원 라인대 52,000원, 정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58,000원이 작년 7월 3일에 만들었었던 고가권이네요. 단계적으로 상승 방향 구간별로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두 분 의견 모두 매수 의견 긍정입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이쪽도 궁금해지는 쪽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거 너무 멋있어서 아침부터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얼마죠? 지금도 5만 원 선 잘 지켜내고 있네요. 59,900원 보이고요. 6%대에 지금 강세입니다. 오늘 장중에 51,60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상승 채널이 아찔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체코원전이 아니더라도 가스터빈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마간스포트에서 종합된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흔들림이 없을까요? 많이 올라온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올라온 것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 뭐 그런 가격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그 발전용 터빈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뭐 원전 관련돼서 이제 많이 올라갔죠. 뭐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원전을 뭐 2050년도까지 뭐 지금보다 4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뭐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사인을 하면서 좀 더 그러니까 관심도를 높였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SMR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지금 맞물리면서 이제 원전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원전 관련돼서는 뭐 5년에서 10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뭐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와 닿는 게 이제 가스 터빈 쪽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가스 터빈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전력난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이제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같이 장기적인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스 터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계속 가스 터빈과 발전소와 관련된 이제 수주가 계속 좀 올 초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들에서도 이제 가스 터빈 발전소를 이제 자체적으로 갖겠다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와 맞물려서 지금 몇 군데 회사들, 데이터 센터들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발전소와 관련된 뭐 수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미국 내에 가스 발전소용 터빈이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지금보다는 더 많은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스 발전소용 터빈의 수주가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가는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스터빈 기술이 진짜 난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2019년에 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심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스터빈으로의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는 부분이고 그것을 주가에 반영시켜가고 있죠. 여전히 기대감은 있다. 매수 주셨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과 살펴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걸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건가? 요거를 한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사실 우리가 그간 배운 게 있잖아요. 조선방산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수출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다면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중꺾마 같은 흐름이 중꺾마. 네. 맞아요. 예. 중꺾마 같은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대표적인 방산이잖아요. 그죠. 하나에어스페이스는 드디어 이제 100만을 가냐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대에너지는 여전히 우상이고 LG 넥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굳이 그쪽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꺾마 같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는 게 맞다고 봐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라잡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사실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종목에 다뤘던 하나 솔루션. 그러니까 신재생 쪽으로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들다 보니까 부정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 가지고 신재생 쪽 보게 되면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저는 그쪽으로 미리 준비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또 핵심이 뭐냐면은 그 바다 밑으로 이제 해저 케이블을 까는 HVDC 기술 이게 필수고 그걸 할 수 있는 포설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거점이 돌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뭐 단기간에 보게 되면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은 이 많이 오른 것들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달 고점을 이제 돌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차트를 보시면 6월 9일 날 26%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상승 늘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쪽으로 한번 노려볼까.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원전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다 써도 모자네요. 그 정도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타이밍인 거잖아요. 그 타이밍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26일 날 기간 조정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5월 20일 나왔던 이런 5월 26일 날 나왔던 이런 조정을 차라리 저는 기다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정. 네. 알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조정 시가 가능하고 지금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자.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에너지단을 보려면 전력 전선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그쵸. 얘기해 주시면 그럼 대한전선이나 아까 전에 LS 마린 솔루션, 엘마솔 같은 부분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는 채널의 초입처럼 봐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정책의 연속성에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그린 뉴딜 정책, 문재 정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어느 쪽으로 이제 밀어줄 건가. 시장에서는 그게 더 관심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적으로
물론 해외 쪽도 봐야 되겠죠. 해외 쪽도 봐야 되지만은 뭐 국내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많이 올랐다는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쪽을 보게 되면 신재생 쪽이고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간은 부정적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정의 또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시장은 또 특징이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의 특징이 계속해서 순환매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제 에르스 마린솔루션 같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급등 나고 나서 지금 일시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쉬고 있는 조정을 노려보는 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수익률 측면에서 좀 더 이제 그 확률이 너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압 직류 송전, HVDC 요 기술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한전선, 그리고 에르스 마린솔루션, 세명전기, 재룡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리스트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에너지 전반적으로 여러분 다 좋게 보시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 시기에 맞게 리스트업 해두시고 잘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보는 것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N 삼천당 제약이 띄워줄까요?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수출 관련한 기사가 얼마 전에 또 나왔습니다. 수출을 개시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천당 제약이 다시 달릴 수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 종목도 늘 노이즈가 있었던 것으로 자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뭐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어서 이제 주가도 최근에 좀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다라고 보는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수출 관련돼서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조금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아일리아에 대한 이제 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이제 수출에 대한 이슈인데 근데 좀 보셔야 될 게 아일리아가 이제 원래 이제 비싼 뭐 황반 변성에 관련돼서 뭐 세계적인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 뭐 시장이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이제 강점은 있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거에 대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의약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아일리아 관련돼서는 삼성 바이오 SP나 뭐 아니면 뭐 셀트리온도 뭐 관련돼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하거나 지금 출시가 임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지금 이게 아일리아에 대한 특허가 거의 만료가 되면서 뭐 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일리아에 대한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 의약품에 대해서는 80만 원 정도 이제 1회 이제 되는데 지금 지금 이제 유럽 내에서 이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15만 원에 파는 회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본격화되면 국내에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일리아에 관련돼서 지금 뭐 80만 원일 때에 지금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15만 원대로 가격을 변경을 해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을 기여도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경쟁도 이 시장 내에서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아일리아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뭐 지금 삼천당 제약이 자체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신약이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런 아일리아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가 수출한다라는 거의 관점보다는 이게 실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해 보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적을 좀 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관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에 있어서 가시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라이센싱 아웃 쪽 달고 있는 키워드 종목들이잖아요. 그 종목들은 오늘 또 잘 가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바이오는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삼천당 제약 매력적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제약 바이오 쪽이 더 매력적이시라고 느끼시는지도 궁금해요. 뭐 지금 삼천당 제약을 안 좋게 얘기하면 다른 바이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바이오의 다른 점은 바이오가 전체를 가느냐 아니면 핀셋으로 가는 놈만 가느냐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ABL 바이오 같은 그죠.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임순희 대표님은 약간 반대인데 어쨌든 이제 수출을 진행하게 되고 수출을 하게 되면서 숫자가 찍힐 거라는 기대감들이 일정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작년 10월 23일 날 미국하고 독일 쪽으로 이제 독점 계약 소식이 나오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수출 계약 소식, 그러니까 숫자가 찍힐 만한 어떤 근거가 조금 많이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좀 밀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닌 숫자가 찍힐 만한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주가를 이제 좀 반대로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제가 서두에 이제 작년과 지금의 바이오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면 아마 좀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이제 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바이오보다는 다른 섹터들이 좀 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관련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뭐 반도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쪽이 좀 더 강세, STR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상대에서 소외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만은 업종이 아직까지는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상승의 힘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고점이 19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9만 원이 어떤 돌파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 원 부분에서 돌파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대응을 기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네. 19만 원을 중요 주가로 마디 주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보시죠. 의견은 좀 다릅니다만 확인하자 그리고 잘 대응하자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진격의 화장품주. 오늘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두 눈을 씻고 다시 볼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수출 데이터 중에서 폴란드 향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상 원래 폴란드 쪽에서 주름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기사가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샀었던 게 맞았던 걸까? 이제 와서 보여지네요. 성공 역사 쓰는 실리콘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의 실리콘트 얘기할 때 이제는 북미만이 아닙니다. 중동과 유럽입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폴란드 수출 금액이 1997.1% 급증했다. 이게 맞아요? 저는 방산 데이터인 줄 알았어요. 일단 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 늘어도 뭐 그 퍼센트는 예, 크게 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6월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그 국내 이제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전월 대비는 31.5%. 그러니까 화장품 수출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기존에 이제 미국 뭐에 대한 기대감보다 이제 유럽향 그런 이제 매출도 같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전체적으로 국내 화장품의 수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폴란드 향으로 이제 10배 넘게 지금 뭐 증가를 했다라고 하지만 금액은 그런 아직까지는 네.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향 이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의 33%를 차지할 만큼 미국 시장보다 유럽 시장의 판매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해외 물류센터 이제 확대를 통해서 현지에서 이제 빠르게 뷰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향의 매출이 활발히 그러니까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드 관련된 그런 제품군, 특히 뭐 그러니까 건기식이라고 불리죠. 이제 이런 제품군에 대해서 뭐 취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건기식에 대한 매출 증가도 같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실리콘2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매출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주는 그 통계 꼼수에는 우리가 좀 자제하면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파이프라인 좀 챙겨봤습니다. 매수 의견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의견이신데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네. 오늘 분야, 내리고 분야인데 요즘에 이렇게 네. 고민되게 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사님. 근데 그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인 LS 마린 솔루션 네네. 그 차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이제 윗골이 나오는 음봉이 나왔고 오늘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투와 LS 마린 솔루션 같은 차트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전고점 돌파, 신고가 요게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나온 종목들은 신고가 돌파할 때 일단 따라잡아도 되고요. 요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S 마린 솔루션 방금 지금 화면에 차트 나오고 있는데 LS 마린 솔루션의 차트를 좀 참고를 하셔도 네.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LS 마린 솔루션 말 나온 김에 차트 좀 볼게요. 자, 요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6월 9일 날 26%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 따라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아마 또 앵커님이 다른 분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고점 돌파하고 난 뒤에 매수 자리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장중에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일단 음봉이 끝이 났고 오늘 하락 출발하게 되면서 충분히 매수할 자리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리콘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트의 그동안의 맹점이 그거였잖아요. 제가 언제 항상 말씀드렸냐면은 2024년 11월 달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2월 16일 날 요거를 항상 예를 들었는데 일단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서 일단 자꾸 밀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품 모멘텀이 북미에서 유럽과 중동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실리콘투가 개인적으로 빛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많이 오른 거 물론 오늘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오늘 돌파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신고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점 겁이 나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고 따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한 수급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있냐 없냐가 일단은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실리콘2 이제 두 분 다 긍정이라면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이번 주의 흐름 잘 눈여겨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